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관리 배준호입니다. 자, 사형제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문제입니다. 자, 사형제 관련해서 네 사람을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칸트, 루소, 벤담, 베카랴 이렇게 네 명의 입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사회계약에 대해서 근데 얘기하는 건 우리가 루소로 알고 있는데 루소만 그런 것도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 그랬죠. 베카리아도 그렇습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사회계약론적 관점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여기까지만 보면 루소 아닌 베카리아야, 그죠? 근데 여기 아직 힌트가 아주 명확히 있습니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된다. 지속성 강조하는 건 누구예요? 베카리아죠. 지속성이 있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속성을 강조하는 건 종신노역형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은 결국에 권한이 없는 국가가 한 개인을 처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누구라고요? 베카리아 입장, 사형제 반대하는 입장. 사형제를 가장 명확히 반대하는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가해져야 돼.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 이런 뭐야?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공리주의.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요거 좀 말씀드리면 범죄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잠깐만 요거 좀 보면 일반인에 대한 경고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일반 예방주의라 그래요. 일반 예방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범죄자 교화.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특수 예방주의라 그래요. 이 특수한 사람을 예방하는 거니까 특수 예방주의. 어쨌든 범죄 예방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고요. 범죄자 교화도 포함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 범죄 예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일반인들이 처벌받는 범죄자를 보고 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일반인에 대한 경고,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일반 예방주의라는 것이고 그 범죄 저지르는 나쁜 놈을 어떤 선한 사람으로 교화시키는 거, 이거 범죄자 교화라고 하고 이런 걸 특수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벌의 목적 이런 공리주의적인 거고 범죄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 그리고 사형은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이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나 범죄자를 살려두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계속 지속적 악을 만들어내고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죠. 누구다? 벤담이다. 조건부 찬성. 베카리아는 뭐하죠? 아예 반대죠. 기억. 그러니까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하는.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종신노역형.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그러는데 동해보복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동해보복은 칸트의 관점이죠. 그래서 벤담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디귿.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돼. 그렇지. 형벌 자체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악을 막아야 되는데 예방할 해악보다 형벌이 초래할 악이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공리주의적 관점. 리얼 갑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된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 관점. 둘 다 공리주의자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문제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법은 공공이익을 지향한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된다. 일반 의지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해요. 어디서 얘기한다? 사회계약론.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갖는다. 살인자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 살인자가 된다면 사형을 나도 당해야겠지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제에 동의함으로써 자신도 약간 생명의 위협, 사형제를 당할 위협이 있지만 그걸 무릅쓸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회계약을 위반하면 살인범은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하자. 루소가 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
을도 근데 갑자기 일반 의사, 일반 의지 얘기하네요. 인간은 근데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 사회에 양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회의 생명권을 양도할 수가 없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 종신 노역형이 짱이다. 딱 봐도 뭐 백칼이하죠. 1번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되는가? 자, 이거 한번 다시 하나씩 살펴볼게요. 루소와 베카리아 입장. 근데 뭐래요? 모두가 부정의 대답.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 누구만? 베카리아만. 2번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루소만. 베카리아는 아니죠. 베카리아는 동의하지 않죠. 3번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 범죄 역제력이 열등한가? 이거 누구만? 베카리아만. 루소는 아니죠. 4번 사형은 사회계약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형벌인가? 부당하다고 보는 거 베카리아만. 루소는 사회계약으로 우리가 사형제를 만들었다고 보죠. 5번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칸트. 루소는 공공의 적으로 처단하는 것이고 베카리아는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전쟁 행위라고 그러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동의하지 않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두 사람 나와가지고 입장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회계약의 목적이요. 또 사회계약 얘기하네. 자, 우리의 신체와 오등령 공동의 것이면 일반의지 이런 얘기도 하고 시민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됩니다. 사회계약에 따라서 다른 생명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 사형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루소의 입장입니다. 자, 을 보면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경우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 자, 살인자는 어쨌든 처형돼야 된다. 이것은 사법권의 이념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의혹하는 것이다. 공적 정의의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보편 법칙에 따라서. 보편 법칙 강조하는 거 누구야? 칸트죠, 칸트. 보편 법칙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한 대로 받아야 된다. 살인자는 죽어야 된다. 사회가 해체되더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처형돼야 된다. 살인자는 살려둘 수 없다. 칸트. 자, 또 모두가 부정입니다. 자, 그럼 루소와 칸트 한번 보겠습니다. 루소가 아니라 루소와 칸트. 살인범을 사용하는 것은 그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공공의 적으로 처단한다. 루소. 칸트는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죠? 칸트는 아니고. 이번 사회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을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그렇죠? 루소는 배제해버리죠. 칸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루소는 그를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해버리는 것이니까 모두가 부정이어야 되는데 이미 루소가 동의했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3번 사형은 살인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되는 응당한 응보의 방법인가?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칸트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두가 부정할 리는 없습니다. 4번 살인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적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것인가? 둘 다 동의하죠. 둘 다 사형 찬성인데 모두가 부정하진 않죠. 5번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당한 이거 누구야? 이거 베카리아잖아. 베카리아는 사형 반대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루소 칸트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뭐해? 사형 찬성하는 거는 글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사형이 부당한 제도인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이 보편 입법 누구의 입장이에요? 칸트의 입장이죠. 딱.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응보라는 거죠. 응보. 을 공공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자, 그런데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일시적으로 스공 죽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하다.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뭐야? 종신노역형이지. 누굽니까? 베카리아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또 뭐라고 나왔어? 모두가 부정의 대답. 1번 형벌. 자, 그러면 칸트랑 베카리아 비교해 볼게요. 칸트와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 칸트죠? 베카리아는 아니죠.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2번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당연히 둘 다 공적 차원의 형벌입니다. 개인이 가서 처벌하라는 게 아니에요. 3번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준 형벌인가? 이건 칸트의 입장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처형한다 그랬어요. 쓰레기로 사느니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너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베카리아는 아니겠죠. 4번 형벌로 얻는 공공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되는 거. 이건 뭐의 입장? 공리주의 입장이네요. 형벌로 얻는 이득이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유용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공리주의 입장. 그럼 공리주의 누구야? 베카리아죠. 칸트는 관심 없어요. 5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 자, 5번 선지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칸트는 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칸트는 범죄 예방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칸트의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뭐야? 응보입니다. 뭐라고요? 응보, 응당한 보복. 자, 그럼 베카리아 한번 봅시다.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입니다. 자,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베카리아가 말하는 범죄 예방은 당연히 타인의 범죄 예방도 포함되지만 뭐도 포함됩니까? 범죄자 교화도 포함돼요. 범죄자 교화가 뭐예요? 특수 예방주의. 타인의 범죄 예방이 뭐야? 일반 예방주의. 베카리아가 말하는 범죄 예방은,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범죄 예방은 당연히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 교화가 아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정리해볼까요? 베카리아가 말하는 범죄 예방은 당연히 베카리아가 말하는 범죄 예방은 일반인에게 본보기, 일반인 본보기도 포함하고 당연히 모두 포함해요. 범죄자 교화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아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베카리아도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둘 다 부정의 대답.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꼼꼼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뭐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꼼꼼해야 그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019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 보시면 형벌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야 된다. 위법행위의 경중. 오직 보복법. 힌트는 이 보복법이네요. 보복법. 응보 뭐야? 칸트 응이라 그랬잖아. 칸트. 그래서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을. 형벌과 보상으로 뭘? 사회적 행복을 뭐 해야 된다? 증대시켜야 된다. 뭔가 공리주의 냄새가 나죠. 공리주의. 최대 행복의 원리. 공리주의. 그래서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된다. 이건 공리주의에서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 선생님 벤담인가요? 베카리아인가요? 베카리아라면은 좀 더 힌트가 있어야 돼요. 뭐 사회계약론적 측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종신노역형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공리주의라고 그냥 보고 푸시면 되는데 뭐 굳이 분류하자면 벤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라면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사회계약론 얘기라든가 종신노역형 얘기라든가. 자, 하여튼 칸트와 이제 공리주의라고 할게요. 그냥 공리주의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A는 칸트는 예해야 되고 공리주의는 아니오 해야 됩니다. 자, 형벌은 범죄자의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칸트는 당연히 정당화 가능하죠. 응보인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형벌이 초래할 악보다 형벌이 막아낼 악이 더 크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안 되죠. 자, B는 칸트는 맞고 이 공리주의는 상관없는, 칸트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그죠. 살인범을 존중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것이다. 죄책감을 해방시켜주고 죄값을 치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자, C는 뭐만 보면 됩니까? 공리주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인가? 아니요. 형벌은 어쨌든 고통을 줘요. 범죄자에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야? 악이야, 악. 대신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무슨 악? 필요악이라 그랬죠. 그래서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형벌 그 자체는 악입니다. 공리주의에서. 자,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되는가? 그렇죠. 공리주의에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가 처벌받아야 될 행동. 여러분 처벌받아야 될 행동이 뭐겠습니까? 이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를 원했기 때문에 원했다라는 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의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욕.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그렇죠? 범죄를 원했기 때문에. 남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좀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법정의 심판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죄에 대한 균형자는 무엇뿐이다? 사형밖에 없다. 응보라는 거죠. 응보. 동등성의 원리.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 칸트의 동등성의 원리입니다. 칸트. 을.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권을 양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생명권 양도 불가라는 거죠. 생명권 양도 불가능. 그래서 사회계약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계약 얘기도 하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주 명확하네. 종신노역형이 짱이다. 베카리하죠. 가봅니다. 1번.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뭔 소리야? 범죄자가 처벌을 원했어? 여기 보시면 뭐야? 범죄를 의욕했다고. 범죄를 원했어요. 말도 안 되지. 거꾸로지, 거꾸로. 처벌이 아닌 범행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어? 2번 갑. 사형은 살인범을 수단으로만 대하려는 응분의 보복행위다. 응분의 보복행위는 맞는데 이건 맞는데 살인범을 수단으로만 대요? 아니, 사형을 왜 한다 그랬어? 살인범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단으로서만 대하려는 게 아니죠. 3번. 종신노역형은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비공개로 집행할 여러분 종신노역형 왜 시키는 거야? 범죄 예방하려고 시키는 거야. 범죄 예방하려고. 그럼 일반인들이 보고 일반인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돼. 그럼 비공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개적으로 해야지. 비공개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틀렸다. 4번.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이므로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야, 여기 나와 있잖아. 종신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최대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인가 봐요.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 정의. 당연한 얘기지. 어떤 윤리학자가 형벌은 사적 보복이라고 하겠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윤리학자들은 당연히 형벌은 공적 정의 시연입니다. 사적 보복이 아니라. 선생님, 칸트는 응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적 보복이 아니에요. 응당한 보복이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보복이에요. 칸트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020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와서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갑을병 사상가 입장. 뭐 역시 적절한 거 골라라. 이제 갑을병 셋 다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 범법자에 대한 처벌 정언명령. 여기 힌트 나와 있네. 정언명령 얘기하는 거 누구야? 우리 이 칸트, 벤담, 루소 중에 누가 칸트죠? 칸트. 자, 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형벌 자체는 악이다. 이건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공리의 원칙. 그래서 형벌이 준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하여 사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입장이죠. 공리주의적 입장. 공리주의. 그런데 이제 뭐 저기 종신형이나 사회계약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벤담으로 보입니다. 그죠? 벤담. 병.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 그것보다 범죄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게 뭐야? 종신노역형이잖아. 종신노역형이 더 좋다. 이거 누구야? 베카리아지. 그래서 세 사람 비교해 보겠습니다. 칸트, 벤담, 베카리아. 자, 여러분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세 사람 다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게다가 이제 여기 보면 갑과 을만의 공통입장, 공통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칸트, 벤담, 베카리아. 까다롭지만 침착하시면 다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기억.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누구야? 칸트잖아. 벤담과 베카리는 아니죠. 그러면은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어야 되는데 갑만의 입장이니까 나가리지. 니은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대체할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 자,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칸트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칸트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갑과 병의 공통 입장이 되는데 칸트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미 나가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베카리아 그럴 수 있지. 베카리아. 사실 벤담 조금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벤담도 살인죄에 대해서 꼭 사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벤담은 사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부 찬성이지만 조건부 찬성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 다른 형벌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다음 디귿.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이거 뭐야? 공리주의적 관점 아니야. 공리주의. 공리주의 누구야? 벤담 베카리아지. 자, 칸트는 아니죠. 칸트는 아니고 벤담과 베카리아 아닙니까? 자, 그러면 벤담과 베카리아 C. 오케이.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 범죄 예방. 공리주의. 그럼 칸트와 벤담 아니고. 칸트는 응보고 벤담과 베카리아 당연히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차분하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Take it easy.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신유형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는 것을 서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말인지 이런 걸 좀 가지고 판단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이었고 친구들 처음에는 좀 당황스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갑.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이제 거듭 얘기했죠. 처벌받아야 할 행위 뭐라고? 범죄를 의혹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사형은 상응하는 보복이다.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거다. 에이씨, 뭐 누가 봐도 칸트가 아니겠습니까? 칸트는 응보적 관점. 칸트 응이라고 했죠. 국가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당사자. 뭔가 사회계약인가 봐요. 생명보존에 있고 사형제도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형제도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야. 사형 찬성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체와 능력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에 있다. 사회계약론자인데 사형을 찬성하는 누구의 입장? 루소의 입장이 되겠죠. 을은 루소. 자, 병은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하며 그 목적은 범죄 예방과 교화에 있다. 종신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하다. 베카리아. 이제 지겹잖아. 다 알지? 베카리아. 가봅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씩.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할 때 할 수 있는 말인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칸트가 루소를 비판할 때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거 칸트가 할 말이겠어요? 칸트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하겠어? 이건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거지. 베카리아.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다? 베카리아. 칸트는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날려주시오. 칸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A는 안 되고 C는 괜찮네. 베카리아가 루소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번. 살인자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살인자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요거는 칸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존중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또 누구의 입장이기도 해요? 베카리아의 입장이기도 해요. 사회계약을 해서 우리가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생명권을 가진다.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칸트가 동의하는데 루소가 칸트에게 당신 이걸 무시한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칸트가 루소에게 하는 A가 되겠죠. 아니면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하는 C가 되든가. 3번 D. 형벌적 정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형벌적 정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이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되는 사회계약론자. 루소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베카리아도 그렇죠. 그죠? 근데 D.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너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걸 부정한다. 베카리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죠? 날려주시고.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 이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누구의 입장? 칸트의 입장이죠. 칸트의 입장.
그러면 근데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거꾸로네.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해야겠지. 그죠?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5번. 자, 5번.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구한다. 칸트의 주장 아니겠어요? 칸트는 오로지 응보잖아. 칸트는 뭐라고요? 오로지 응보. 응보를 위해서 형벌을 해야 되는데 베카리아나 벤담 니네는 무슨 자꾸 공리증진 그런 얘기나 하고 있니?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어. 근데 베카리아 넌 그걸 간구하고 있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워 보이지만 차분하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하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런 형태의 문제죠. 자, A 보시면 자,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서 비롯된다. 범죄자가 노역하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베카리아죠. 진짜 이거 사형제도는 인물 구분하기 너무 쉽죠. 특징들이 명확해가지고. 인간은 내적 자유를 가진 존재다.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내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은 네 자신에게 가는 것 같다. 형벌에서의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이 가장 중요한 힌트죠. 정언명령. 조건이 없는 명령. 누가 얘기하는 거야? 칸트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의 입장 한번 가볼게요. A는 베카리아는 맞고 칸트는 틀려야 돼요. 형벌에게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 이게 뭐, 공포를 왜 줘? 이거 범죄 예방 아니야? 범죄 예방? 일반인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잖아.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 누구야? 공리주의 베카리아. 칸트는 X.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좋네요. 자, 니은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자, 여러분 베카리아는 뭐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예요.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한데 공리주의는 여러분 결과주의야. 공리주의는 뭐라고요? 결과주의. 의도의 반사회성을 베카리아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공리주의에서 고려하는 건 뭐예요?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입니다. 뭐라고요?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자, 그래서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보다 범죄의 해악입니다. 범죄의 해악.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결과예요. 해악의 결과. 그래서 경중을 판단한 척도는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 이건 이제 베카리아만 동의하고 칸트는 상관없는 선지인데 베카리아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디귿. 과도한 형벌은 효용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 위배돼요. 자, 형벌이 과도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나친 고통을 줘. 그럼 당연히 좋은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과도한 형벌 효용 원리 위배됩니다. 또 과도한 형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형입니다. 과도한 형벌이 대표적인 게 사형인데 사형은 사회계약에 당연히 위반되죠. 왜? 우리는 생명권을 양도한 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이 과도한 형벌을 사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형은 효용 원리에도 위배되고 종신노역형에도 좋으니까 사회계약에도 위배되고 우린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칸트, 리을. 인도적 동정심에서 사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건 그런가? 자, 일단 칸트는 사형제를 뭐합니까? 찬성하죠. 그래서 사형의 부당성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그르다고 봅니다. 근데 근거도 한번 봐봐. 인도적 동정심? 야, 인도적 동정심 그런 감정에서 우리는 의무의식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동정심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이나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형은 부당하지도 않다. 그래서 인도적 동정심에서 사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그르다. 비윤리적이다. 라고 칸트가 얘기하겠죠. C는 칸트만 보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역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take it easy 쉽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사형제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사람 잘 기억해 두시고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이 네 사람 안에서만 나오니까 잘 암기해 두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